마켓나우 3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대부분 시총 상위주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좀 정리해보면 대형주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 우려가 일정 부분 사라졌기 때문에 좀 우려감이 주저앉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그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이 선물시장에서 매수를 전 거래일에 이어서 오늘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한 주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조금은 안심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코스닥 역시 빨간불을 켜면서 지금 5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는 흐름들이 결과적으로는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부분의 업종이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시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상승 마감한 우리 시장, 상승 마감에서 끝난 우리 시장, 오늘 오후장 역시 상승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2605선에서 4거래 연속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 대비로 했을 때는 24포인트 이상 오르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제 대비 9포인트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5거래 연속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다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750선에 바짝 다가선 흐름들 나타나고 있으니까 살펴보시고요. 바로 이어서 코스피 수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은 3거래 연속 매도를 치고 있는데 반해서 기관이 5거래 연속 매수하고 있거든요. 코스피가 결과적으로 5거래 연속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관의 매수세가 덕분에 받쳐준 상황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 섹터를 매도하는 반면에 현재 기관이 전기전자 비중 좀 확대하면서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런 힘 좀 비교가 되니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코스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제약바이오주가 수급이 좀 들어오거든요. 그 세력이 외국가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가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개인은 나홀로 팔자의 힘을 보이면서 1,000억 원 넘는 물량을 좀 시장에서 빼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도적이네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슈 3가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반도체가 좀 휘청이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악의적으로 K 반도체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흐름 때문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좀 고꾸라지는 흐름들, 전반적으로 투심이 악화되는 흐름들이 보였었는데 오늘은 일부 좀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좀 긍정적인 뉴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해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HBM 상승 추세에 올라타자. 그래서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답은 한국에 있다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난 기사입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 아실 텐데 18일 실린 그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좀 꾸며봤습니다. 일단 HBM 수요는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대세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HBM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꽉 잡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90% 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그 반도체 장비 업체를 중심으로 한국의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라고 하면서 한국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도쿄 일렉트론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TL이라고 써놨는데 벌써 경기도 용인입니다. 여기에 한국에서만 4번째 R&D 센터를 건립을 했습니다. 2026년도에 가동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의 흐름을 보면 생산 인력을 2배 늘렸거든요. 한국에 좀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토하 같은 경우에는요, 세계 1위의 반도체 몰딩 장비사입니다. 몰딩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면 패키징 관련이라고 보시면 되고 반도체 칩을 이렇게 감싸는 기술이거든요. 그 몰딩 그 장비사 세계 1위인데 토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본 기업입니다. 천안 3공단 내에 HBM 그 성형 설비 시설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조 능력을 이전 대비해서 딱 2배 이상 키우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한국 관력에서 지속적으로 돈을 쓰고 있는 것이 일단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스코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웨이퍼 절삭 기업입니다. 시장 1위 기업이고요. 이 디스코 같은 경우에도 올해부터 한국 채용을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흐름들로 지속적으로 한국, 특히나 HBM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이쪽에 먹을거리가 있다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일본 장비 기업, 특히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그렇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사실 그동안 반도체 기업들, 특히 AI 기업을 중심으로 흔들렸던 건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HBM 공급이 과잉될 것이다라는 우려감. 그런데 그 모태는요, AI 거품론에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그 젠슨 왕 CEO 같은 경우에도 안 그렇다고 하면서 AI 거품론을 일축시켰잖아요. 고객사들이 오히려 지금 성하다, 난리다, 빨리 맞춤형 AI 칩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흐름들도 이어지고 있고, 사실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얘기했지만 내년 생산 물량이 완판됐다라고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흐름들 지속적으로 보면 모건 스탠리가 정말 악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실 법만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 좀 보기 좋게 뒤집었으면 하는 마음에 일본 반도체 시장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우리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관점의 이슈 갖고 왔으니까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 가볼게요. 자, 두 번째는 현대차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현대차와 제너럴 모터스, GM이 맞손 협력을 했다,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이요, 일본의 도요타 회장과 회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본과 그리고 한국과 그리고 미국 이 3자가 동맹을 맺는 그런 흐름들이 이제 연출이 되는 건데요. 어디에 협력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바로 답은 수소 쪽에 있습니다. 현대차가 2030년까지 수소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려고 합니다. 수소차도 그렇고 수소 연료 전지 개발 이쪽에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11조 이상을 투자할 계획을 세워놨잖아요. 이런 흐름들로 같이 하나 이렇게 또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수소에 굉장히 진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키오 회장이 한 말을 좀 되짚어 보면은 그 해답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전기차 시대가 도래한다고 하지만 시장 점유로 봤을 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한 30%이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나머지 70%는 수소차, 그리고 수소 전기차, 수소 엔진차, 여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시장 점유율을 늘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도요타도 현대차와 비슷하게 수소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본바, 앞으로 이쪽에 협력을 조금 더 두둑히 하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나오는 거고요. 지금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이렇게 동맹국을 맺으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중국 공습에 대응하기 위해서 딱 이 이슈가 걸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산 저가 제품이 완성차 쪽으로 이제 막 침투하다 보니까 완성차 업체들이 굉장히 골머리를 썩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를 뿌리 뽑고자 동맹국이 이제 결성되는 흐름들이고, 결국은 그 전통 완성차 업체들이 해야 할 일은 저가 중국산 제품에 맞먹는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경쟁력, 그 가격 경쟁력,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중국산 공습에 맞서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서로 협력하는 게 더 많아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앞서서 GM과 했는데 앞으로 도요타와 할 수 있을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좀 해냈습니다. K방산의 힘, LIG 넥스원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천궁2입니다. 이게 이라크를 뚫었다고 합니다. 무기 계약 수출을 했다, 이렇게 이제 느끼시면 되는 거고요. 천궁2 같은 경우에는 중거리 지대공 요격 체계라고 제가 써놨는데, 뭐 쉽게 얘기해서 그 하늘의 공습을 동시에 막아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수출 계약을 해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규모가 꽤 큽니다. 왜냐하면 3조 7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 쪽에서 K방산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시장 한편으로 봤을 땐 정부도 정부인데 LIG 넥스원 자체적으로 그동안 노력을 잘했다라고도 평가가 뒤따르고 있어서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또 증권사의 리포트도 최근 긍정적으로 나왔더라고요. 해외 수출을 지속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 성장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좀 역사 좀 오래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전부터 국내 최초였어요. 중남미 국가에 해성을 수출하기도 했는데 해성 같은 경우에는 함대함, 유도 무기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수출해서 당시도 화제였고 지속적으로 잘 수출기를 뚫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동 3개국을 연결을 했습니다. 이라크를 이번 뚫으면서 UAE, 사우디 그리고 이번에 아라크 수출까지 천공투 해내면서 K 방공망 벨트를 완성했다라고 지금 칭찬이 자자합니다. LIG 넥스원 앞으로 K 방산의 마청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 방산 오늘도 이데일리 스핀에 당당히 자리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그 이슈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살펴드렸습니다. 오늘 3개의 이슈로 이렇게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신경 쓸 거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마이크론 실적 발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밸류업 지수 발표입니다. 이 두 가지 이슈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밸류업 지수 관련주의 방향성이 달렸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 시작 마켓나우 3부 이제 본격적인 전략 세워드릴게요. 바로 이어갑니다. 네, 여러분은 마켓나우 3부 보고 계시고요.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을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어제 참 아쉬웠다 이런 생각이 더 드는 거 있죠. 오늘 괜찮지 않나요? 자, 욕을 얻어먹으니까 점점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 몇 가지만 또 꼭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금리 인하 효과와 함께 연착륙 기대감을 통해 가지고 다우 S&P 500 특히나 이 러셀 2000 지수가 7일 연속 상승 마감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증시도 아침 일찍 갭상승 출발에 양봉을 모두 다 띄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번 주 동시 만기일에 한 5조 1000억 정도 되죠. 자, 그러다 보니 대부분이 어제는 좀 상승 효과가 좀 났는 걸로 판단이 되고 단 한 가지 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역사적으로 이 9월 달 1991년 이후로 미 증시는 9월 동시만기 이후에는요. 사실상 이 4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 좀 하락 추세,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였다라는 것까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 반대로 하반기에는 모두 다 상승을 좀 이뤄냈기 때문에 자, 이번에 이 다음 주부터의 미 증시의 조그마한 좀 약세 흐름은 어느 정도 시장을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을 보게 되면 좀 디테일하게 좀 오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보시면요. 지금 오늘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를 보시게 되면 오늘 갭상승에 도치의 양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플러스 0.96 움직이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 자, 코스피의 소형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주는 지금 현재 21선 돌파형 캔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자, 중형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의 중형주를 보더라도 소형주, 주형주의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모두 다 21선 물고 자, 이 건너뛰고 다시 한 번 더 이 안착형 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오늘 무엇보다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연일 좀 하락을 좀 보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약세처럼 보이지만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외한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환경은 금리 인하 효과로 인한 우상형 패턴의 V자 반등을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어떤 분위기냐면, 자, 이 올해의 2024년 상반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수급에
블랙홀 같은 현상, 다시 말해서 대형주 장세가 좀 만들어졌었죠. 자, 그러다 보니 다른 이 중소형주는 약세 흐름과 함께 코스닥은 연일 좀 약세였습니다. 자, 반대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자, 하반기에 좀 분위기가 좀 틀려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큰 이 이벤트가 남겨놨습니다. 우리나라입니다. 24일 날 금투세 관련돼 있어 가지고 국회 논의가 좀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의 여의도 분위기로는요, 유예가 거의 가닥을 잡아갑니다. 그러나 1년이냐 2년이냐에 따라 가지고 다음 주에 이 60일선까지 큰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냐 못 나오냐가 좀 관점이 좀 이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든 저렇든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상반기에는 이 거래소 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다면 지금 현재는 이제 하반기에는 코스닥 시장이 열릴 것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서는 제약바이오 쪽에 여러분들은 집중적으로 매매를 통해 가지고 상반기에 이 수익률이 조금 안 좋았었다면 하반기에는 제약바이오를 통해 가지고 제약바이오 집중 투자를 통해 가지고 상반기에 부진한 성적을 하반기에 모두 다 가져가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마켓나우 3부입니다. 마켓나우 3부는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이 방향을 정확하게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의 주도 업종을 매일같이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그 업종에 여러분들을 집중 투자하실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끝까지 보시게 되면, 항상 끝까지 보시게 되면 큰 도움을 받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주말 잘 쉬어갈 수 있게끔 오늘 이제 금요일 시장이 우리를 좀 도와주는구나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빨간불을 켜고 있고 이데일리 스핀에서도 그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예. 잠시 포인트만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데일리 스핀 보면 업종 상위에 1등 제약바이오가 있습니다. 어제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의 대표적인 수혜주면서 맞습니다. 반도체 다음으로 그렇죠. 시장의 주도주의 역할을 좀 톡톡히 하고 있거든요. 시장이 변화를 보여주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도 업종 상위가 1등이 제약바이오고 네. 이렇다 보니까 장기 테마에 항상 등장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장기 테마 2등이 또 바이오 섹터 이렇게 떡하니 있는 상황이고요. 네. 업종 상위 2위가 방산인데 실적 테마 3등 방산에 뜨는 거 보니까 예.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방산주에 또 포착이 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적 테마 잠시 보면 1등이 오늘 에너지인데 이게 단기 테마 5등 대왕고래라 약간 또 엮여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중동 지질학적 네. 리스크도 조금 가미가 되어 있죠. 네, 지정학적 리스크 함께 겹쳐져 있으면서 네. 오늘 흥국석유가 11%, 한국석유가 6%, 그리고 맞습니다. 대성에너지도 4% 예.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어제 또 저희가 K전력에 대해서 이슈 분석해드렸잖아요. 그렇죠. 실적 테마 K전력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좀 봐야 될 이슈들이 있는데 또 6등 화장품 이쪽도 좀 궁금해지는데 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테마는 화장품입니다. 요즘에 그 파트너님 예. 이런 흐름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국내의 온 오프라인 플랫폼에서 카테고리를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패션, 무신사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에 뛰어들고 그렇죠. 가성비 있는 다이소 같은 경우에도 맞습니다. 화장품에 뛰어들고 그 신선식품 배송업체인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 카테고리에 뛰어들고 영역이 좀 확대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카테고리별로 플랫폼을 시키는 이 업체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플랫폼화시키는 이 업체들, 그 큰 기업들이 생기는 만큼 화장품의 이 라인업이 확장될 만큼 그 판매량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어제에 이어가지고 오늘도 K전력, 에너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방산도 좋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첫 번째로 봐야 되는 업종은 역시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단골 손님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화장품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은 뭐니 해도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영업이익을 먼저 우선시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무척 많이 좀 이야기 좀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자마자 바로 실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차트
차트, 이 흐름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자, 이데일리 스핀 차트입니다. 자, 어렵게 재무제표라든지 기업 내용을 이 다른 포털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찾을 필요 없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이데일리 스핀 차트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먼저 기업 실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많이 이야기 드렸는데 영업이익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2022년도에 100억입니다. 2023년도에 490억이고요. 올해 컨센서스가 720억에 800억 나오고 있습니다. 전년 분기 대비 45%에서 거의 전년 동기 대비 45%에서 50% 성장입니다. 고속 성장하고 있는 코스메카 코리아가 4분기, 자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00억에서 220억까지 지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전 분기 대비 10%, 8%에서 10% 가까이 성장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기관과 외국인은 연일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자, 장중에 음봉을 주더라도 모두 다 밑에 꼬리가 달리는 수렴 차트가 만들어지면서 5일선 패턴을 견고하게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메카 코리아는 K뷰티의 열풍을 타고 하반기 실적 호조까지도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홀딩 전략 계속 끌고 가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현재 자리가 비싸다? 자,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언제는 안 비쌌습니까? 올라갈 때마다 모두 다 비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에 프로는 없습니다. 프로가 되려면요. 비싸게 다시 이 더 주더라도 올라가는 주식에 비싸더라도 더 주고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코스메카 코리아는 오늘도 자,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역시 우리나라의 이 주도주의 종목입니다. 실리콘투입니다. 실리콘투 차트를 먼저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선, 61선 골드크로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며칠 전이었죠. 9월 12일 목요일 날 61선 골드크로스를 만든 이후에 자, 역시 정배열의 안착형 캔들이 만들어지자마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 방송 시간대에 음봉이었었죠. 근데 오후장에 들면서 모두 다 끌어올렸습니다. 자, 오늘 아침부터 양봉 세게 내다가 윗꼬리는 달리지만요. 5일선 추세 타라고 가는 이 방향은 현재 우상향 패턴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꼭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K뷰티 글로벌 확장에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의 밸류 재평가가 현재 제일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의 실리콘투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바이오 섹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의 대표적인 이제 수혜 섹터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유한양행이 또 18% 급등하는 현재 시각대에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과 보니까 그렇죠. 4세대 표적 항암제 공동 개발을 이제 종료했다 이런 이슈들이 있고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K바이오 힘이 좀 느껴지는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오늘 뭐 업종 상위도 그렇지만 그 장기 테마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중에서 옥석 가리기를 해봐야 할 바이오주는 뭐가 있을까요? 자,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바이오인데요. 어제는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많은 바이오를 이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제약 바이오에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바이오는 리가캠 바이오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ADC 항암제 개발회사라고 볼 수 있죠. 항체 약물 결합체 ADC의 대한민국의 진심인 회사가 ADC의 진심인 회사가 자, 이 리가캠 바이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세대 암 표적 치료제 ADC 국내 선두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목표 이 보고서가 오늘은 아니고 어제 또 보고서가 나왔죠. 며칠 동안 계속 연이어서 정권사마다 연이어서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단가 10만 3천 원입니다. 자, 목표가 대부분이 12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가 지금 아직 좀 멀었다라고 좀 볼 수 있고 특히나 오늘 캔들을 보시게 되면 전 고점을 뛰어넘는 거래량을 실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사는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비싸다라고 생각하면 도대체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겠습니까? 여러분들 집중하십시오. 자, ADC의 진심인 리가캠 바이오가 전 고점 99,200원을 뛰어넘은 현재 103,200원입니다. 오늘도 매수
매수 급소가 나왔습니다. 개파락의 양봉이라는 것은 어제의 음봉을 잡아먹는 오늘 양봉, 어제의 이 하락의 이 어제 마이너스를 잡아먹는 양봉이 나왔다는 것은 자, 이 믹스되는 가격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을 추가적으로 보일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가캔바이오 여러분들 꼭 집중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자, 간만에 셀트리온 한번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은요. 사실상 이 올해보다도 내년이 사실 제일 기대되는 종목 중에 또 하나라고 좀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3분기 실적 확인한 후부터 뭔가 좀 퍼포먼스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이 2024년 올해 미국의 신제품 3종 매출에 본격화하는 시즌이 이제 3분기부터 좀 나올 수 있고 특히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 시너지와 함께 자, 이 대부분의 이 합병 그 대송충당금을 상각하는 비용이 상반기에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상분기부터는 슬쩍 확인한 후에 좀 퍼포먼스가 나올 것 같은데 특히 올해보다도 내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내년의 매출이 약 5조 원 목표로 CDMO 사업까지 진출합니다. CMO에서 성공한 이 셀트리온이 지금 CDMO는 물론 성공할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올해는 박스권 전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1년 내내 박스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올해 이 제약바이오 흐름 자체는 어땠나요? 상당히 좀 이 굴곡이 좀 심했습니다. 자, 그러나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하방 경직을 통해 가지고 매집 패턴이 1년 내내 이루어지고 있고요. 오히려 더 3분기 이후에는 4분기부터 본격적인 상승 그리고 내년 상반기 2025년 상반기에는 여러분들이 좀 괄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대표적인 셀트리온을 지금부터 롱 플레이 관점에서 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말씀드렸고 예. 앞서 약간 이제 오해가 있을까봐 유한양의 얘기를 조금 더 첨부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보니까 이제 길리어드와 1,000억 원대의 원료 의약품 공급 계약 체결을 했다. 네, 이런 그렇죠. 공시 때문에 네네. 주가는 좀 올랐으니까 참고를 네.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시총 상위 그 바이오 기업 중에 셀트리온, 뭐 삼성 그렇죠. 바이오로직스, 네. 기타 여러 종목들이 좀 받쳐줘야지 지속적으로 잘 갈 텐데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하게 돼 보면 여전히 이제 긍정적인 관점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맞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대왕고래 테마주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그 2차 전략 회의가 25일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고래 사냥꾼으로서 예. 해외 투자, 조강권 등이 이제 논의된다고 하는데 예. 어떤 종목을 좀 바라보면 괜찮을지. 당연히 싶습니다. 대왕고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종목이죠. 한국가스공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왕고래 심에 들어갔다가 다시 숨쉬러 나오고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데 이제는 이제 콕 튀어 오를 수 있는 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 이 얼마 전이었습니다. 8월에서 9월 사이에 5일선 타고 가는 캔들을 보시게 되면 단봉이었습니다. 단봉의 5일선의 양음양 패턴이 나오다가 요번에 재료 오픈과 함께 다시 밀렸지만은 자, 45,000원짜리에서 지지 캔들, 다시 말해서 하방 경직의 밀집형 캔들과 함께 오늘 20일선 돌파인 캔들이 나오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나옵니다. 자, 25일 재료도 있지만은요.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여러분들 하반기에 기다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는 대한민국 대왕고래 테마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현재 이 모멘텀 플레이에서 테마의 섹터에서는 제일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국내 이 그 사업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는 2천억 가까이인 이 기대 수치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 수치의 기대감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한국가스공사는 오늘 급소가 나왔습니다. 이 비슷한 차트는 어제 HD 현대 일렉트릭을 보셨죠? 갭상승이 오늘 6, 7% 나서 익절 끊고 종가 기준에서 꼬리라든지 60일선 아니 5일선 골드코러스에서 다시 매수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오늘의 20일선 돌파는 매수 관점으로 보고 지금 현재 대왕고래 쪽에 한국가스공사가 차트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자, 재료가 지금 터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국가스공사였고요. 자, 두 번째로는 자, GS 글로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좀 틀렸네요. 네, 자, GS 글로벌입니다. 해상 풍력 부분 성장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이 대왕고래의 컨소시엄 참여를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때문에 이 한국가스공사보다도 조금 더 차트 모양이 좋습니다. 양음양 패턴이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고요. 전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4,300원 선을 오늘 뚫어냈기 때문에 종가 기준에서는 둘 다 좋지만은 차트 상으로는요, 기술적 차트 상으로는 이 한국가스공사보다도 GS 글로벌이 여러분들은 좀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단기적 수익에서는 조금 더 확률이 높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테마 살펴볼 텐데 예? 업종 상위 2등과 그리고 그 실적 테마 3등의 방산 섹터입니다. 예. LIG 넥스원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이렇게 하반기 좀 주가가 흘러내렸는데 그래도 치고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있는 종목도 고르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이라크와 천궁2 수출 계약을 통해 가지고 3조 한 7천억 규모가 되죠. 자, 그만큼 수주 잔고도 지금 엄청나게 19조, 1분기 기준으로 19조인데 지금 3조까지 합치게 되면 20조가 훨씬 이제 뛰어넘는 모습입니다. 자, 이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방어형 무기를 지금 연일 좀 모두 다 이제 대부분이 이제 나라들이 수입하는 가운데 LIG 넥스원의 수주 잔고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항상 롱플레이로 끌고 가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종목은 무엇보다도 하나 시스템이 지금 급수가 좀 만들어졌습니다. 자, 하나 시스템이 오늘 차트 한번 제대로 보시고 넘어가십시오. 오늘 주말장이니까 종가 배팅으로 좀 우량한 종목을 찾으신다면 하나 시스템이 오늘 자리가 왔습니다. 자, 61선 골드 크로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로 하나 시스템의 61선의 관통용 캔들이 만들어진다면 종가의 현재처럼 오히려 더 3.5% 정도만 바디가 만들어진다면 이건 종가 배팅 가능한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자, K방산의 아프리카 중동 수출 확대 전망으로 인한 지금 오늘 연일 지금 기관과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하반 경직뿐만 아니라 정비열 초입의 종목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화에 여러분들 약간의 수익이지만 한번 노려볼 만한 대형주 중에 우량한 종목 하나 시스템까지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날 강한 테마 그리고 그 안에서 종목 옥석 가리기 저희가 잘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를 통해서 이데일리 스핀 전략도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네,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줄 1313 챌린지. 안녕하세요. 캐스터 김다림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어려운 시장의 한 줄기 빛 같은 존재였죠. 이번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좀 좋은 수익률을 이어가다가 58%까지 나와 있었는데 오늘 최종 수익률이 발표됩니다. 공개 전에 먼저 간단하게 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간 수익률 13% 도전하는 챌린지입니다. 하루 최대 2종목까지 편입이 가능한데요. 방송 당일 14시 시가로 편입을 해서 당일 정오 고가 기준으로 산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종목당 1회까지 수정이 가능하고요. 또 오래 보고 싶은 종목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장기 포트로 최대 5종목까지 따로 빼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ST팜 나와 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한 종목이 더 편입이 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최종 누적 수익률 발표하면서 이제 성공, 실패 배지도 나와 있습니다. 네, 수익률 현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워낙 종목들이 잘 갔기 때문에 익절 처리된 종목들이 많습니다. 일단 위메이드, 맥스, 3일제약, 대봉, LS까지 모두 13, 4% 수익률 챙겨가면서 잘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은 3% 넘는 수익률 나와 있습니다. 이 금융주 앞으로도 좀 추세적으로 우상향 가능하다라고 긍정적으로 짚어주셨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실리콘2 수익률 6.7% 나와 있는데 어제 이 계속적으로 화장품 쪽으로 맥이 돈다면 이 종목 좀 주목해볼 만하다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목표가 터치에 성공을 했고요. 다음 장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CS윈드의 경우에도 이미 익절 처리가 된 종목입니다. 목표가 터치하면서 수익률 4%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챌린지로 인해서 마무리가 되고 있지만 향후 계속해서 좀 들고 가봐도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잘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에 편입된 현대로템, 녹십자 웨빙 오늘 기준으로 모두 목표가 터치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녹십자 웨빙의 경우에는 장중 20% 가까운 상승률 기록하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
만들어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기 포트로 따로 빼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바이오주로 ST팜, 녹십자 웰빙 이렇게 두 종목까지 나와 있겠죠. 2차 목표가도 제시를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Y와 SK 각각 수익률이 2%, 6% 정도 나와 있습니다. 현대차와 자율주행 협업하고 있는 회사의 DY이기도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로보택시 관련 모멘텀 나와 있고요. 그리고 SK는 현재 자회사 SK 팜테코가 미국의 생물보안법 수혜 기대감 나와 있고 또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 두 종목들에 대해서는 아직 하루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챌린지가 마무리되는데 여전히 목표가에 대해서는 갈 길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략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누적 수익률이 무려 81%입니다. 5거래일 만에 81%면 사실 13% 주간 챌린지잖아요. 거기에 6, 7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성공 배지 드리고요. 그 외에도 이제 수상 소감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기분 좋고요. 네, 두 번째로 성공시켰습니다. 자, 모두 남은 기간 모두 다 성공시켜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성원에 꼭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성공 배지로 이렇게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이제 챌린지 3주차가 마무리되고 4주차에 본격적으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워낙 좋은 수익률 보여주고 계시다 보니까 어떤 종목들이 또 나와 있을지 오늘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정우영 파트너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실 초반에는 기가 예. 참 죽어 있었는데 예. 예. 지금 보니까 어깨가 좀 예. 당당히 펴지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실패 이후에 성공, 그러니까 챌린지 두 번째 성공 배지를 드디어 달아드릴 수 있게 됐는데요. 네, 맞습니다. 누적 수익률을 보니까 81.7%. 이게 네. 어떻게 보면 시장의 변동성을 뒤진 네, 그 승리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 고점 대비로는 지금 현재 100% 좀 넘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장중 녹십자 웰빙 고점으로요? 예, 맞습니다. 예. 목표가 터치 이후에 녹십자 웰빙뿐만 아니라 몇몇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통해 가지고 100% 넘었지만 우리 룰에 따라 가지고 81%라고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시장의 트렌드에 맞게끔 매매를 이 종목을 좀 발굴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매번 지금 매일 보고 계시는 이데일리 스핀, 자, 이데일리 차트, 이데일리 이 전광판을 보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종목 발굴을 해드리고 있고요. 조금 전에 QR코드 보이시죠? 그쪽으로 찍고 들어오시면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하루 종일 매번 이 마켓나우 3부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이 이데일리 스핀 차트와 전광판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도 프로다운 종목 발굴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 파트너님도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종목을 제시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저는 다른 데 있는 발굴을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 매일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 지금 전광판에 보이는 종목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익의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두 번째, 정배열 초입입니다. 세 번째로 트렌드입니다. 현재 하단 자리에 매번 보여드리는 시장의 중심이 되는 주도 업종에서 그중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쌍끌이 매수와 정배열 초입이 나오는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으로 종목 발굴을 했기 때문에 이만한 큰 수익률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종목 두 개를 잠시 후에 편입시킬 종목을 분석해드리고요. 첫 번째로 종목 리뷰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리콘2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5일선이 정배열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연일 기관과 외국인은 복수 혈전을 하듯이 한이 맺히듯이 사고 있는데 어떻게 빠지겠습니까?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자, 절대적인 이유는 실적입니다. 영업이익이 매 분기 30%, 1년 연간 기준으로 200% 성장하는데 어떻게 기관과 외국인이 사지 않고 배길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5일선이 타고 가고 있고 정배열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도 양양양 지금 현재 5일선 패턴의 관리자, 다시 말해서 기관과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하는 종목으로
꼭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역배열과 정배열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실리콘두도 여러분들 목표가 터치를 했지만 여러분들 화장품의 주도주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 꾸준히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현대로템입니다. 역시 실적이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실적 보시게 되면 자, 2023년도에 2,000억입니다. 좀 더 밑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1,400억입니다. 2023년도에 2,100억입니다. 자, 올해 컨센서스가 4,000억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90%에서 100% 성장입니다. 어떻게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가 안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말이 되겠습니까? 자, 골드크로스 난 이후에 오늘도 장대 양봉 전고점에 55,000원을 뛰어넘은 56,000원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영업이익이 100%씩 늘어나는데 어떻게 주가가 선반영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 자, 현대로템도 목표가 터치했지만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녹십자 웰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십자 웰빙의 시총은 2,100억입니다. 그러나 영업이익이 2023년도에 100억이 나왔습니다. 2022년도에 80억입니다. 자, 올해 1분기, 2분기만 합쳐도 거의 100억 가까이, 3분기에 45억. 지금 현재 예상 컨센서스만 보더라도 자, 4분기만 다 합쳐도 거의 180억 가까이 나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0%에서 50% 성장이죠. 자, 그런데 또 모멘텀까지 달았습니다. 라인에 다시 말해서 태반 주사가 드디어 중국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단일 국가에서 100억의 매출, 150억의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중국의 시장이 열리게 되면 얼마나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라인에 태반 주사 맞아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 효능 효과가 단기간에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연일 급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녹십자 웰빙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자, 이 장기 포트에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차 목표가를 15,000원까지 두고 자, 다음 주까지 흐름을 계속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SK입니다. 어제 이 시간대 자, 1시 40분에 음봉이었습니다. 그래서마저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음봉 공략하자. 음봉 공략을 하자라는 이유가 다른 거 없습니다. 추세를 보시게 되면 정배열로 나오고 있었고요. 드디어 추석 전에 9월 12일 날 62선 골드크로스 이후에 어제의 음봉은 아군의 음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 SK하이닉스가 급락을 하고 SK 전반적으로 오전장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끌어올리는 효과로 인해 가지고 종가 기준으로 망치가 만들어졌고요. 오늘 어제 음봉 공략하신 분들은 오늘 장대 양봉이라고 볼 수 있는 4~5%대 양봉을 지금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100일선과 120일 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자, 롱플레이 스윙 관점으로 다음 주까지 흐름을 보셔도 될 듯합니다. 자, 그러나 DY입니다. DY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 플레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어제 장대 양봉의 윗골이 오늘 갭상승의 음봉이지만 60일선 살아 있습니다. 양음양 패턴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종가 기준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60일선 만약 이탈하는 셀음봉이 나온다면 당장 손절하고 나와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양음양 패턴이 만들어줄 수 있는 단봉의 음봉입니다. 자, 이상 없고요. 자, 여섯 번째입니다. 미래세 증권입니다. 미래세 증권 같은 경우는 오늘 음봉을 받고 있는 건 어째 보면 수급의 시속 게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형주들의 이 수급이 몰리게 되면 기존의 대형주라고 볼 수 이 수급이 많이 몰렸었던 밸류 쪽에서는 음봉이 좀 나올 수 있다. 단봉의 음봉도 괜찮다. 5일선 이탈하기, 자 20일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추세 우상향의 패턴을 보고 끌고 가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잘 몰랐는데 녹십자 웰빙 말씀하시면서 태반 주사제 이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제 인지가 되네요. 예. 네, 장기 포트에 일단 편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리뷰를 해드리면서 AS 해드리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장기 포트로 옮긴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서 1313 챌린지 이제 금요일 2개의 새내기주 편입하겠습니다. 두 종목은요? 자, 두 종목 모두 다 바이오로 선택했습니다. 첫 역시 번째, 바이오에, 두 개의 종목 모두 다 오픈하고 이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고요. 두 번째는 퓨처캠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상 여러분들 빨리 설명해드리고요. 계속 끌고 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종목 리뷰 시간대 자세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의 색전 치료제 개발 업체입니다. 자, 녹는 색전제, 자
5조 원의 미 시장을 공략한다는 공약으로 인해 가지고 상장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 우상향 패턴을 연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타 물량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 예전에 벤처캐피탈에 투자받은 이 자금들이 조금 이제 엑시트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엑시트 물량보다도 오히려 더 기관과 외국인의 수량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3,600억의 자본금 40억이지만은요. 자, 무엇보다도 이 넥스템 바이오 메디칼이 들고 있는 세계 최초의 색전 치료제가 오히려 더 부각될 수 있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넥스 파우더의 하부 위장전 출혈 치료제 효과 입증을 통해 가지고 오늘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전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과거에 9월 2일 날의 윗꼬리에 45,000원짜리의 매물 공방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트렌드는 제약바이오의 신규 새내기 주에서는 유일하게 신고가 흐름을 보이는 만큼 시장에서는 새롭고 프레시한 종목을 찾으려고 하는 외국인 기관들의 이 부티크 자금이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예견할 수 있는 자리이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은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종가 배팅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가에 만약에 9%, 8%까지 밀린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흐름을 보시게 되고요. 만약에 14%, 15% 오히려 더 장대 양봉이 만들어진다면 양봉의 힘으로 인해 가지고 다음 주 월화에 추가적인 상승이 예견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목표가는요. 자, 목표가는 55,000원, 손절가는 41,000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도 바이오인데요. 퓨처캠을 들고 왔습니다. 저도요,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퓨처캠도 한 4-5번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 마무리 패턴을 좀 탄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 리가캠 바이오뿐만 아니라 보로노이까지 우리나라의 파이프라인이 확실하고 어느 정도 과시권에 들을 수 있는 성과가 날 수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역시 오늘도 상승 효과를 내고 있는데 특히나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의 방사선 의약품 개발 전문 업체로서 대한민국의 유일하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130억 규모의 투자 유치 성공을 통해 가지고 인상 자금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여러 가지 증자가 필요 없다 보니까 오히려 더 기관과 외국인의 러브콜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자, FC 705의 임상 2상이 내달 중간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엄청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자, 무엇보다도 미국의 질리스암의 진단 비용 급여 발표를 통해 가지고 무엇보다도 이 퓨처캠의 가치가 시가총액 5,000원은 너무 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석 달 전이었나요?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퓨처캠의 시가총액이 4,000억, 3,000억 후반대 4,000억은 너무 싸다고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도 5,600억은 좀 너무 저렴하고 애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퓨처캠은 오늘 전고점에 매물을 먹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장대 양봉을 통해 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종가 배팅 가능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목표가는 28,000원, 손절가는 23,000원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 다 52주 신고가이고요. 제약 바이오주에서 골라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잘 올릴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켓 나우 3부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 했는데 이후에 공개 방송도 있다고 하셔서 요거까지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깜빡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제약바이오 지금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도 많이 이야기 드리는데 드디어 여러분들 시대적 흐름을 타셔야 됩니다. 상반기에 수익률이 좀 부진하셨다면요. 하반기에는 그 수익률을 메꿀 수 있는 제약바이오 집중하셔야 됩니다. 2023년도에 2차 전지, 2024년도 상반기에는 반도체가 있다면 2024년도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는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제약바이오 쪽, 바이오 플랫폼이 확실한 기업들 한해서 여러분들이 집중 투자를 통해 가지고 큰 수익을 얻으셔야 됩니다. 잠시 후 끝나자마자 빨리 뛰어가 가지고요. 제약바이오에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 포트에 담아야 되는 랭킹 5 종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공개 방송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제 정말 보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네. 주 월요일 오후 1시입니다. 정우영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울산 지역사회가 참전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까지 가세해서 이 개별 기업의 경영권 분쟁에 팔걷고 나선 건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울산 지역사회와 정치권이 영풍과 MBK 파트너스의 이 적대적 M&A에 반발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역사회 고용과 신사업 투자 축소 우려입니다. 이 단기 수익을 쫓는 사모펀드는요, 이 특성상 기업 인수 후에 구조조정에 나서는 경우가 많죠.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장기적인 전망 아래서 고려아연이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신재생 사업 등 신규 투자도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둘째, 핵심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이 정치권에선 사모펀드가 경영권을 장악하면요, 핵심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 고려아연 해외 매각 가능성입니다. 고려아연은 비철금속 분야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이 사모펀드의 목적이 기업 가치 상승을 통한 차익 실현임을 감안할 때 고려아연을 중국 등 해외에 내다 팔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울산 지역 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영풍과 MBK 파트너스의 승리로 끝난다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지혜 뷰였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최선을 다해서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